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오늘 곽 전 사령관이 그동안 재판보다 훨씬 더 작심한 듯 꽤 센 법정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든 이들이 다 아시다시피 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당시에 대규모 도심 퍼레이드, 무기 퍼레이드가 있었죠. 한동훈을 잡아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이 말 앞뒤로 비상대권을 언급하신 기억이 난다. 곽 전 사령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검찰 진술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처음으로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날이 그날이 중요한 게 국군의 날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남동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열립니다. 사실 그날은 이미 여러 가지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 나왔던 뭐 메뉴라든지 계란말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곽종근 지금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어떤 면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왜 그러면 이 계엄을 했을까에 예. 대한 조금의 단서가 조금은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보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 이거를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긍정적인 검토발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의 어떤 상황들을 격발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예. 사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당 대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적개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뭐 당시에 나왔던 HID 동원 문제 등등등 그때도 조금씩 이 소문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소문을 좀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오늘 실질적인 증언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연정 의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총을 쏘면 안 되죠. 그럼요. 예,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나 누군가가 노파심에 있을까 봐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바 한남동 소백회동 때 이 얘기를 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이게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나온 이후에 글쎄요. 이 말을 표현하면 사살 대상이 됐던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SNS에 글 하나 올렸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춘 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저 SNS 내용은요? 그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뭐 물론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당 대표는 같은 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콕 집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정치인도 아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뭔가 불호 이런 것들을 악감정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뭐 말이 바뀐다,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 자리에는 20명 정도의 군 수뇌부가 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갑자기 저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19명,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19명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해버리면 그냥 거짓말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특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증언했던 모든 것에 대한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을 꾸며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저런 걸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예.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예. 그만큼 저 발언을 봤던 사실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수첩에서 나왔던 체포하고 뭔가 그런 좀 충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수첩에만 담긴 내용이었던 건가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실제 구상 단위까지 그러니까 실행 단위까지 고민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끔찍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느 누군가를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맞다면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체포해서 데려온다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왜 곽 전 사령관 오늘 새로운 짓을 참 많이 한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 이 얘기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만 했다. 일부러 안 했다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직접 여쭈었을 때 여러 존칭들을 쓰네요. 수차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안 했다는데요, 전혀? 윤 전 대통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20명 정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봐도 10월 1일이라는 거잖아요.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이제 장성들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오갈 수 있죠. 예컨대 뭐 전국 상황이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오갈 수 있는데 저렇게 뭐 총 이런 언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저걸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군사법원에서 증언도 하거든요. 예. 거기 한동훈 대표 이름도 나와요. 예. 이름도 나오는데 저는 총 관련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이름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상세한 총 관련 얘기를 안 했을까? 증언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그 증언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서 이분의 그 증언 취, 그러니까 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12월 6일 날 나와서 했던 부분에서 진술이 바뀐 점을 차치하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상세한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없는 얘기를 저렇게 중앙지방법원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3년도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도 유사한 뭐 비상대권 언급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저희가 선회한다 그러면 뭐 장성들과 대통령이 여러 언급하면서 전국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저게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었다 그러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었겠죠. 예. 근데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가 모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자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변호인들도 주장하고 있고 예. 또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관련된 정황적 뒷받침을 위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증언이다. 이렇게 판단. 재판 과정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기찬. 20명에 대해서 만약에 예. 저게 맞다면요. 예. 저게 진정성 있고 구체성 있다면 저 20명을 다 소환하고 다 기소했어야 돼요. 근데 저 20명 중에서 여인형, 그다음에 뭐 이진우, 예.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곽종근 그 이외 사람은 기소된 사람이 지금까지는 아직 들리지 무슨 않잖아요.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것은 가십거리일 수는 있지만 정말 내란의 공소 사실을 구성할 만한 정황적 사실관계인가? 이건 갸우뚱된다는 거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맞아요.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재판 과정에서 검증도 해보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진술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한번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10시 20여 분쯤에 실제로 비상대권 여기 있는 계엄 선포할 때 이 반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한 타파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는 정당성을 냈는데 그럼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 대표과의 갈등이라고 스스로 이 얘기가 맞다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이렇게 만났던 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좀 음주 상태가 좀 되면 굉장히 본인이 경로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는 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신빙성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날 국군의 날 행사 특히 뭐 많은 무기를 보고 오고 해서 또 이제 그 군 장성들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이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좀 경로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예. 그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었고 실제로 지금 이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다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국가의 안위가 침탈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시에 그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의 위협 이런 것들이 사실상 드러난 게 없었지 예. 않습니까? 이번 모든 재판 과정 보면 결국 북한이 무슨 뭐 쳐들어온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 무슨 간첩 조직이나 뭐 지하당 조직이 뭐 다 봉기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움직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는 계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본인이 딴 거보다는 뭐 야당의 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여당 내에서도 저런 어떤 한동훈 대표와 저런 문제, 특히 본인의 어떤 부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가장 촉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요 당시에 12월 3일 말고 그 2주 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 안 하고 해서 회담 날짜도 거의 잡혔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를 수행한 것은 반국가 세력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오늘 이 비슷한 연장선상에 뉴스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가 좀 길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열람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후 4시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증거인멸 우려. 윤기천 부위원장님, 특검의 저 구속영장 청구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영장 청구를 저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고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청구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기소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영장 청구 그 범죄 사실에는 또 직권남용죄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인정시키려면 실제 본인들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는 당시 국내심 의원들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의석구도로 보나 또는 그 당시의 움직임으로 보나 계엄 해제 결의 방해라는 실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예. 그럴 만한 징조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그다음에 한 전 총리와의 통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 이걸 근거로 대고 있는데 예.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건 게 아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걸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본인이 뭘 물어보려고 걸었던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뭔가 요구한 이런 전화통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다만 내란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입니다. 3위까지 계엄 이후에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